뉴욕 증시가 다소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약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나스닥이 급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주요 기술주들의 급락이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6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이야기인데, 자, 실업자 수가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재확산에 대한 영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 퍼가 200이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퍼라는 것은 기준점이 10 정도인데요. 10 밑에는 저평가, 10 위는 고평가로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퍼가 200이 넘었다. 보통 급등 테마주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정도면은 과열이다. 네, 고평가되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이오주의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조금 묵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바이오주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실적 호조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또는 4분기까지 계속 연결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대장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하이닉스 정도도 실적 좋아졌고요. 삼성도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부품주들의 주가도 같이 덩달아 뛰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실적 호조에 따른 부품주들의 상승 흐름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네, 주말장을 맞이할 때 약간 불안감, 변동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각오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막상 또 조정을 만나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것이 사실이에요. 조정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맞으면 기분 나빠 이런 거.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조금 잘못을 해가지고요. 선생님한테 혼나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이라 하기 좀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 몽둥이로 궁뎅이를 이렇게 한 대씩 얻어맞는 그 줄 서서 맞잖아요. 맞을 때 잘못한 놈들 다 나와 그래가지고 한 대씩 때리는데 줄을 서 있는 나의 차례가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 그런 느낌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지만 딱 맞으면 좀 뭔가 시원하면서 동시에 맞은 게 굉장히 아프니까 기분 나쁘죠. 알고 맞아도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기분이 더 나쁘죠. 그래서 증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치들이 다 그렇죠. 뭔가 조정에 대한 부분들, 악재가 나타났을 때는 그 공포감 때문에 증시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고요. 실제로 그것을 알고서 얻어맞았다고 하더라도 맞게 되면 기분이 나쁜 게 사실은 증시의 조정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궁뎅이를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피처럼 생각하는 피 같은 내 자식 같은 그런 돈이잖아요. 내가 정말 피땀 흘려 번 돈, 그런 돈들이 주식의 어떤 등락에 따라서 급등락을 만들게 되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 보면 정말 피가 마르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다우지수가 이렇게 급락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부담감들이 코스피 지수에 그대로 전달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일단 하락 출발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장중에 조금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역시나 오후 들어서면서 강한 하락세 압박이 나타났고요. 주가를 밑으로 쭉 끌어내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전반적으로 시장에는 부담감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기간 급락, 그리고 뭔가 막아보려는 어떤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됐다라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조금 불안해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있을 겁니다. 미중 간의 어떤 갈등 문제도 있을 테고요. 사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뭔가 좀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투자자들이 위축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유는 미중 간의 갈등보다도 다른 쪽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술주의 하락입니다. 그동안 증시 회복세를 계속해서 이끌어내던 주요한 기술주들이 있었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 다음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기대감을 통해서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자,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대장이야 이런 이야기들 계속 많이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으쓱으쓱 하고 다녔었는데 실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나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률이 무려 4.3% 급락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애플도 4.5%, 아마존도 3.6% 전부 다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테슬라 역시도 지금 5% 급락을 면치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9% 넘게 올랐고요. 어제 이제 4%대,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다시 5%대 나왔기 때문에 상승폭 전부 다 반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술주들 왜 이렇게 많이 밀렸냐면 그동안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부담감들. 얘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기술주 얘네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실적이 좋아, 괜찮아, 이러한 기대감들도 같이 공존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볼까? 그럴까? 라는 어떤 그 무언의 뭐라 그럴까요? 합의,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실적 발표가 실제로 괜찮게 나왔네? 끝이에요. 이 좋은 기대감이라는 것은요, 사실 그 뉴스가 나오기 직전이죠. 생일날 우리가 내 생일이야, 내 생일, 그러면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일이 딱 돼서 이제 선물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돈도 좀 생기고 그러고 나면 그냥 끝이죠. 네, 그 다음날부터 그 생일 다음날 또는 그 생일 다다음날 이렇게 되면요, 카운트다운이 1부터 시작되죠. 내년도 내 생일날까지의 기대감, 그게 너무 멀기 때문에 좀 이제 그 흥분됐던 기분들이 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자들이 막 흥분한 상태로 들어왔다면 실적 발표 딱 나고 나면 알았어, 네, 끝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시점에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나게 되죠. 그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매도가 진행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실적 보고서가 나온 종목들 위주로 투자자들이 이제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기 시작을 했고요. 기술주들은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과평가되어 있고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또 슬금슬금 기어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기적인 조정을 좀 피할 수 없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증시는 기술주들의 하락,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시에 타격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도 분명히 있었어요. 심리적 압박감은 당연히 경제지표 쪽에서 나타나겠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신청 건수가 넉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140만 명이 넘었어요. 네, 다시 이번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무려 10만 명 정도 증가한 140만 명이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4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캘리포니아라든지 텍사스주 이런 그 몇몇 지역에 대한 재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식당 내 영업 중지, 실집 영업 중지 뭐 이렇게 되면서 뭐 부분적인 봉쇄가 좀 들어가긴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업자가 다시 늘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현재 이렇게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현재의 이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동을 딱 거는 거나 마찬가지죠. 야, 경제 상황 별로 안 좋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지표로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어서 소비를 하게 될 테고 경기를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이런 순환고리 속에서의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업자 수가 다시 늘어났대요. 그러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소득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게 되고 다시 위축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뭐 2주일 동안 이상 2주 연속으로 2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수는 일단 조금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 줄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장기간 실업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 번씩 실업 청구 건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쉬다 오세요 뭐 이런 정도겠죠. 네, 그런 식의 어떤 실업자 수를 증가 폭이 조금 이제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실업이 아니라 단기적인 이슈, 즉 현재 상황을 피해가고자 하는 그런 실업자 수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단기적 상황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조금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지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은 증시에 아주 큰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도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투자자에게 줬다 얘기죠.
그 다음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 첫 번째 빵 터지고 나서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습니까? 뉴욕시 봉쇄되고 막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뚜껑을 밥하려고 부뚜막에 들어갔는데 소뚜껑 보고서 아이고 뭐니냐 이 자라 새끼.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자라가 있는 거. 그러니까 자라 보고 놀란 것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모양인 거죠. 사실 이 정도 조금 늘어날 수도 있죠.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점 낮아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조금 줄었다 해가지고 조금 늘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모습들은 확실하게 투자자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느낌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나쁜 재료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일단은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고 첫 번째 원인은 기술주의 하락, 두 번째 원인은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고용지표의 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는 나쁜 소식입니다. 다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 주말장의 변동성을 그대로 반영시키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단기적 급락이 한번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기술적 반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아껴놨었던 부분에서의 매수를 이제는 조금 이제 생각해보자. 그래서 금요일 저녁, 즉 오늘 그 오후 늦지막히나 아니면은 아예 넘겨서 월요일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확장만 되기 시작한다라면 굳이 오늘도 매수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매수보다는 내려간 과정이 끝나고 나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질 때 그럴 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물론 오늘 다 맞고 나서 내일도 또 월요일날 또 얻어맞는다 해서 그것이 깊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포인트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모습들 그 급류에 휘말리지 마시고요. 그것이 끝나가는 그 끝자락에서 힘이 약해졌을 때 같이 공략을 들어가시면 쉽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약간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오늘 증시 그 부분만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을 보게 되면 퍼가 200이 넘었다. 네, 기름 부은 바이오주 과열 정보. 올 한 해 지금 헬스케어 주가 수익 비율, 즉 퍼가의 평균값이 208.93배랍니다. 200배면은요. 예전에 그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보성파워텍. 이 보성파워텍이라는 기업이 그 원자력 관련한 종목으로 그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MB 정권에서 굉장히 큰 수혜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가만히 있던 회사가요, 퍼가 갑자기 200이 넘어갈 정도로 단기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계속 사람들이 그 재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정말 그런 회사야? 라고 다시 재물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거기가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짜 한 6, 7년? 7, 8년? 계속 조정만 받았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바이오 종목들인데 지금 퍼가 200배가 넘었다는 거예요. 이 퍼가 200배가 넘었다는 것 자체는요. 이 퍼라는 것은 이익에 반비례하고 주가에 비례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이 퍼가 높다라는 것은 주가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이익이 매우 많이 감소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퍼는 굉장히 낮아요. 그 다음에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도 퍼가 낮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 뭐 실적 형편없는 거면 다들 알고 계실 테고요. 형편없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지금 현재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퍼가 200배가 넘었다는 것은 약간의 과열,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네, 노래하신 거예요? 네, 노래한 겁니다. 노래라고 알아주세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의 의견 급등락이 결정짓는 것은 대부분이 임상 이슈죠. 임상 이슈. 그 다음에 뭐 기술 수출 이런 부분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지금 보면 임상에 대한 이슈입니다. 임상을 뭐 2상까지 한다, 3상까지 한다, 바로 상품이 나온다,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쉽지 않은데요. 그죠? 이거 쉽지 않다라고 좀 판단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상에서 2상까지 완료를 하고 나서 3상에 돌입하기 전에, 뭐 이제 라이센싱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상품 가치를 만든다, 그러면서 주가가
뛰죠. 보통은 그래요. 일상하면서부터도 벌써 그냥 상품 팔아먹을 생각으로 뉴스를 내보내가지고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임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것은요, 1상이 있고요, 2상이 있고, 그 다음에 3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긴급적으로 할 때는 2상에서 끝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요. 신약을 개발하든 뭘 하든지 간에 1상, 2상, 3상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기간이 굉장해요. 1상에서 우리가 주가를 많이 뛰었다, 상품화돼가지고 뭔가 대단한 거 터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1상에서부터 주식을 샀다.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이 3상까지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또 3상까지 가서 통과를 했어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은 요즘에 3상에서 실패해가지고 주가 급락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상에 성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상품이 판매가 돼요. 근데 그 상품에서 거둬들이는 수익률이 실제로 주가가 올라온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급락밖에 남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거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묻지마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냥 그럴 거야, 그렇대, 실체 없잖아요, 본 적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할 거라는 장담 100% 확신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의 어떤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치에 대한 어떤 평가,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몰려요.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는 급등하게 됩니다. 상승을 계속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럼 진짜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물러들어가게 되고,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희망고문을 통한 주가 반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바이오 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단기에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인 종목들의 매수를 진행하진 않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진행을 하더라도 단기적 변동성이 주는 그 정도 수익 정도만 챙기고요.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도 권장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어느 틈에 급락이 나오거나 어느 틈에 이런 변동성을 확장시킬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반도체. 네, 여러분들 뭐 요즘에 대장주다 그러면은 반도체밖에 기억 안 나죠. 물론 자동차, 경기 민감주도 새롭게 떠오르게 합니다만 3분기에도 실적 좋고 4분기에도 실적 좋고 앞으로 계속 좋아진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이오 종목이 반도체 종목이라고 무조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자, 반도체 이 대장이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얘네들이 이제 실적을 좋게 만들어내게 되면서 연결되는 그런 종목군들이 특수를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대장이 움직였어.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주변 종목들, 작은 종목들, 연결되는 테마주들 같이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종목군들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장주가 하나 움직일 때 부품주들은 몇 개씩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주가도 가볍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가 1% 오를 때 부품주들은 5%, 6%씩 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이런 코스닥 종목 7개 종목들이 모두 다 강세를 보였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뭐 3분기에는 약간 부진할 그런 실적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4분기부터 다시 좋아진다. 근데 요거는 뭐 전망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2분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2분기부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바닥 잡고 돌아서는 모습, 즉 1분기를 바닥으로 뭉개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조만간 이런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고요. 업종 차트나 종목들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요, 밑바닥에서 이제 막 기어 올라오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대장주들이 먼저 튀어나가면서 뭔가 이슈를 뿌려줘야 되겠습니다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것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장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따라올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을 옆으로 기울여 가지고요, 주변주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은 덩치가 작은 중소형 개별주 위주의 움직임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종목들도 아니에요. 뭐 테스, 그 다음에 원익, 이런 원익 QNC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폭의 증가폭이죠. 즉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테스 같은 경우는 239%
109%, 그 다음에 원익 같은 경우는 229% 해가지고요. 뭐 200%가 넘는 그런 이익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 기대감, 업황 호정 기대감, 그 다음에 생각보다 가벼운, 그 다음에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요한 기업들, 주요 장비 기업들 모두가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트렌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몰려다니는 거, 주식은 약간 깡패라는 얘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식은 깡패다. 왜 그러냐면 몰려다니니까. 네, 지들끼리 몰려가지고 집단적인 상승, 집단적인 하락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하나의 어떤 업황적인 이슈가 터질 때는 관련 종목들 줄줄이 비엔나처럼 엮어가지고요, 하나씩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 안 되면 그냥 통째로 다 사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이 업종 쪽에서는 그동안 너무나 억눌렸던 부분이고, 서서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하고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만 있다라면 이렇게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관점들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고요. 저점 지지만 잘 유지가 된다면 아래쪽 변동성이 나올 때, 주가가 하락세를 보일 때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은 정말로 권장해 드릴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급락세, 뉴욕 증시가 그냥 완전 박살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요. 뭐 박살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좀 많이 빠졌죠. 최근의 상황에 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다. 그 원인은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고평가에 대한 급락, 그 다음에 차익실현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실업자 수가 크게 또 다시 증가세를 보이게 되면서 재확산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분위기 별로 좋지 않다, 개떡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이오 종목들 최근에 펄을 조사해봤더니 200이 넘는다, 약간 과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약간 과열은 맞죠. 어쨌든 임상시험 중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바깥으로 보내게 되면서 주가 상승을 유도해내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과열 논란은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열 논란 속에서도 뭐 옥석을 가리게 된다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과열된 종목들은 일단은 피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그 대응 전략들,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포지션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지만이 바이오 쪽에서 원활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이 반도체 쪽에서의 대장주들이 실적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서 부품주들이 쑥쑥 크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여러 기업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기업들 보시면은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200%가 넘는 그런 기업들, 테스, 원익, QNC,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200%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영업이익 증가율 굉장히 좋은 거죠. 매출이 그만큼 증가했고 장사가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내용이겠죠. 또 3분기 보다 4분기가 더 좋다,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네, 어떻게 보면 조금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업종이 바로 이 반도체 쪽 아니냐, 계속 오랫동안 승승장구할 종목이 반도체 쪽 아니냐, 때가 오면 사야 된다, 이런 느낌을 계속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책을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을 정리했다고 해서 매매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것을 분석하고 또 배워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접어버리고 다음 매매 기회를 찾고 있다. 결과 분석은 감정적인 매매에 대한 교정수단이 될 것이다. 이전과 이후, 비포 애프터 노트를 작성하라. 내가 이걸 왜 샀을까라는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많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계좌를 열었는데 이 주식은 뭐야? 봤더니 내가 이걸 왜 샀지? 네, 그런 느낌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분석이 항상 계속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지금은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물론 이제 주가가 그 시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조차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다시 올라갈 거야,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왜 샀지? 이거 뭐지? 이거 너 누구세요? 네,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포트폴리오에 없도록
주의를 조금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릴게요. 주말장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먼저 덤비지 마시고요. 변화가 끝나가는 즈음에서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안 사도 돼요? 오늘 못 사면 월요일날 사면 됩니다. 새털처럼 많은 날, 많은 종목들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사놓고 물리지 말고요. 가급적이면 덜 물릴 때, 덜 아플 때 들어가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